자, 다음은 ATMEGA128 TQFP64 풋프린트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절들을 이용을 해서 풋프린트를 생성할 것이고요. 패드 스택에 대해서는 이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최종적으로 패드 스택의 랭스는 1.7mm 이고 그리고 위스는 0.5를 사용하기로 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패드 스택의 이름은 SMD1_7 곱하기 0_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절들을 이용을 해서 풋프린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리드 피치입니다. 자, 핀과 핀 사이의 간격, 거리, 리드 피치는 바로 스몰 e 값으로 우리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데 0.8mm이지요. 따라서 0.80mm 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패드 스택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값은 풋 랭스 값입니다. 풋 랭스 값은 L 값이지요. 자, 따라서 L 값은 미니멈 0.45에서 맥시멈 0.75, 평균값으로 0.60을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0.6mm의 풋 랭스, 발 사이즈를 우리가 빠르게 찾을 수 있고요. 바디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위절들을 이용을 해서 TQFP64를 제작할 때 필요한 터미널 컬럼 스페이싱과 터미널 로 스페이싱, 그리고 패키지 위스와 패키지 랭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터미널 컬럼 스페이싱 스몰 E1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E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그림은 바로 이 값은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패드 스택을 의미합니다. 즉, 패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스가 0.5이고 랭스가 1.7mm인 패드를 말하는 거죠. 패드의 중간값과 중간값 사이의 거리를 E1으로 표시했고 이 값은 터미널 컬럼 스페이싱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D1 플러스 D1은 바로 이 값을 의미를 하죠. D1 플러스 패드 스택의 랭스를 2로 나눈 값 더하기 패드 스택의 랭스를 2로 나눈 값을 더해주면 우리가 컬럼 스페이싱 E1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패드 랭스 더하기 2분의 패드 랭스는 결국에 패드 랭스 값이 되겠죠. 따라서 D1 플러스 패드 랭스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D1 값은 얼마입니까? 자, 평균값이 14mm가 되겠죠. 따라서 14 더하기 패드 랭스는 1.7mm이므로 두 값을 더하면 15.7mm가 될 것입니다. 터미널 로우 스페이싱도 마찬가지이지요. 자, 패드 그리고 패드의 중간값, 그렇죠? 자, 이 터미널의 중간값과 중간값 사이의 간격, 거리를 E2 터미널 로우 스페이싱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동일합니다. E1 더하기 패드 랭스 값이 되겠죠. 따라서 E1 값을 살펴볼까요? E1 값의 평균값은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mm 더하기 1.7mm인 15.7mm의 터미널 로 스페이싱 E2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키지 위스와 패키지 랭스 값을 살펴볼까요? 패키지 위스인 E 값, 그렇죠? 그리고 패키지 랭스인 D 값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패드와 실크 스크린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전 강좌 패드 스택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시트 분석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이전 강좌를 반드시 시청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패키지 위스 E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패키지 위스 E 값은 바로 D1의 D1 값에 패드 랭스의 2분의 1 값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D1 값 보도록 할까요? D1 값은 평균값이 14mm죠. 14mm의 패드 랭스 1.7mm를 2로 나눈 값인 0.85를 빼주면 13.15가 됩니다. 물론 패키지 랭스 또한 13.15mm의 길이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풋프린트 생성을 위한 디멘전 값 그리고 디멘전 필요한 값을 계산하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PCB 에디터를 활용을 해서 위절들을 이용한 TQFP64 풋프린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경로는 작업 폴더 경로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TQFP64로 ATmega128에 대한 풋프린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QFP64입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심볼 위절들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OK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 타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패키지 타입은 TQFP죠. 자, 그래서 PLCC TQFP 타입을 여러분들이 패키지 타입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폴트 케이던스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폴트 기본 템플릿을 로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Yes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Next를 클릭을 해서 프린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단위를, 유닛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또한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프리픽스까지 선택을 해 줍니다. 자, 밀리미터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accuracy, 자, 정확도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점 두째 자리 값. 우리가 사용하는 풋프린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디멘전 정보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도 됩니다. 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프리픽스는 U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IC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Next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vertical pin count와 horizontal pin count 값을 써 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총 16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6개씩 화면이니까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핀의 카운트는 16개입니다. 자, 따라서 total number of pins가 64개로 이와 같이 자동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입력하면 64핀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location of pin number 1, 1번 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핀의 위치는 탑 레프트 코너가 되겠죠. 자, 탑 레프트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쪽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1번 핀이죠. 그리고 리드 피치 2, 이 값은 우리가 0.8입니다. 그렇죠? 0.8로 밀리미터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넥스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계산한 터미널 컬럼 스페이싱 스몰 E1과 터미널 로우 스페이싱 스몰 E2 값, 그리고 패키지 위스 라지 E, 패키지 랭스 라지 D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앞서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E1과 E2 값은 15.7mm가 되겠죠. 15.7mm가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위스는 패드와 실크 스크린이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D1, E1 값에서 패드 랭스의 2분의 1 값을 빼주었죠. 13.15가 됩니다. 13.15mm를 설정을 하시고 이제 Next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패드 스택 to use for symbol pins. 자, 이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풋프린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패드 스택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해 놓은 패드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스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패스를 먼저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셋업에 유저 프리퍼런스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에 패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패드 패스와 PSM 패스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패드 패스와 PSM 패스를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패드 패스 점점점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New를 클릭을 해서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드라고 하는 디렉터리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OK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은 PSM 패스까지 연이어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PSM 패스 패키지 심볼이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심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OK. 그리고 apply,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로 사용할 패드 스택, 우리가 만들어 놨던 패드 스택을 불러올까요? SMD 1_7로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러면 SMD 1_7 by 0.5mm의 위스를 가지고 있는 SMD
1_7 by 0.5가 있습니다. OK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패드 스택을 우리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심볼의 오리진 위치를 우리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SMD 풋프린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심볼의 오리진을 0,0 위치를 부품의 센터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심볼의 센터를 오리진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 심볼을 생성할 거냐 아니면 패키지 심볼을 생성하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러분. 따라서 PSM 파일로 컴파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Don't Create a Compiled Symbol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클릭해 주시면 드로잉 파일만 이와 같이 보이지요. 이와 같이 TQFP64 드로잉 파일만 생성된 상태에서 피니시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TQFP64 풋프린트가 일단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부품의 1번 표시를 위해서 부품 외곽 정보를 참고하여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실크 스크린 탑을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셋업의 그리드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혹은 오른쪽 마우스 퀵 유틸리티스의 그리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드 간격을 아주 작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넌 엣지의 스페이싱을 0.5 그리고 0.5 XY 값을 0.5로 해주시고요. 그리드 간격을 좁게 설정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Add Circle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Add의 Circle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패키지 지오메트리 클래스 그리고 실크 스크린 탑의 서브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실크 스크린 탑의 서브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좌측 위 코너에 바로 이제 원을 1번 표시를 우리가 마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어셈블리 탑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지요. 자, done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Add의 Circle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어셈블리 탑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Circle을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done 해주시면 우리가 1번 핀을 표시해주는 마크까지 실크 스크린 탑과 어셈블리 탑에 작성을 했고요. 자, 이제 챔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못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디멘전에 챔퍼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펄스트는 0.5를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챔퍼 앵글은 45도로 선택을 하고요. 실크 스크린 탑과 어셈블리 탑을 클릭 드래그해서 모서리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 주시면 챔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못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done 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챔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서리를 못따기를 수행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패키지 위스 값과 패키지 랭스 값을 패드와 실크 스크린이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값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실크 스크린 값과 자, 보시면 실크 스크린 탑 값과 그렇죠? 패드가 겹치지 않지요. 자,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패키지 위스와 패키지 랭스의 실크 스크린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패드의 2분의 1 값을 빼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QFP64에 대한 풋프린트 생성을 마무리를 했고요. 파일에 세이브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TQFP64 드로잉 파일이 세이브 됐고요. 심볼 TQFP64.psm 패키지 심볼이 생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